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일을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호박씨 같은 걸 한 움큼 집어 오트밀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 봉지에서 바로 꺼내 먹으면서 건강에 좋은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렇지. 호박씨는 마그네슘, 아연, 섬유질, 건강에 좋은 지방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심지어 슈퍼푸드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푸드조차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의도로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호박씨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조용히 소화를 해치고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혈압을 올리거나 심지어 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점들을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은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30세 때와 같지 않습니다. 더 민감하고 덜 관대하며 그 한 줌의 씨앗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또는 잘못된 양으로 먹으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점은 이러한 실수들이 처음에는 실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슬며시 끼어듭니다. 여기가 조금 부풀어 오르고 저기가 혈압이 급등하고 약이 예전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작은 호박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박씨를 먹을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놀라울 정도로 흔한 실수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정말 놀라울 수도 있고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호박씨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호박씨 드시나요? 아래 댓글에 저는 호박씨를 먹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건강 함정에 빠져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현명한 음식을 선택하고 몸과 미래를 생각하며 노년을 더욱 명확하고 균형 있게 보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노인 지혜 가이드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치유와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제대로 씻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존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72세이고 은퇴했으며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어딘가에서 호박씨가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에 좋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어김없이 포장해서 생 호박씨를 한 줌 꺼내 요구르트에 넣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조는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식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요구르트 때문인가 아니면 평소 식단에 있는 다른 무언가 때문인가 생각했고 호박씨 때문인가 하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생호박씨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심지어 살충제 잔류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기농이 아니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면역체계는 이러한 오염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 경미한 오염만으로도 위장 문제, 소화장애 또는 드물게는 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장은 더 예민해지므로 자연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호박씨가 더 좋고 영양가가 높고 순수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생호박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를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호박씨를 항상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신선한 호박이나 벌크박스에서 바로 꺼낸 호박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구워주세요. 영양소는 파괴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만 제거할 정도의 열만 가하면 됩니다. 맛뿐만 아니라 굽는 과정에서 호박씨를 소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분들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지만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음식이라도 적정량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호박씨 과식. 마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사는 68살이지만 여전히 날렵하고 오래된 감자칩 봉지를 좀 더 깔끔한 것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샀는데 소금을 넣지 않은 유기농이라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사는 호박씨를 안락의자 옆에 두고 저녁쇼를 볼 때마다 간식으로 먹곤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몇 개씩 먹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몸도 나른해졌으며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박씨는 건강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인데도 말이죠. 호박씨 반 컵만 먹어도 3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 지방은 소량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하면 노화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건강한 지방이니까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간식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지방일지라도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담낭에 자극을 주어 점진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만 섭취하세요. 아연, 마그네슘, 단백질 등 몸에 좋은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면서도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간식으로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섭취해보세요. 이제 좋아. 깨끗이 씻어서 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도한 지방만이 숨겨진 위험 요소는 아니니까요. 이 씨앗들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변비나 장 운동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풍부한 섬유질을 무시하는 것. 자, 이제 엘레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68세이고 항상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호박씨가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이라는 글을 읽고 레이는 흥분했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에 뿌리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넣고 심지어 스무디에도 섞어 먹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만 속이 메스껍고
패망감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딸이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작고 순진해 보이는 호박씨에 섬유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박씨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섬유질은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소화관 근육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박씨와 같은 고섬유질 식품을 갑자기 섭취하고 다른 것은 조절하지 않으면 장이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부 팽창, 가스, 변비, 심지어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섬유질이 항상 몸에 좋다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분이 없는 섬유질은 마치 마른 모래를 씻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몸 안에 뭉쳐지게 되죠.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씨나 고섬유질 식품을 식단에 추가할 때는 물도 충분히 마시도록 하세요.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을 마시도록 하세요. 이미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루에 씨앗 1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섬유질과 수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신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장뿐만 아니라 신장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탈수 상태에서 먹는 것, 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75세이고 활동적이며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가끔 탄산음료를 마시기도 하며 낮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진통제도 먹지 않고 패스트푸드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었다고 하자 의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박씨에는 인이 풍부합니다. 이는 뼈, 치아, 그리고 세포 재생을 지원하지만 특히 나이 들어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인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에서 과도한 인을 걸러내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호박씨처럼 인 함량이 높은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이 인을 걸러내느라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미네랄 불균형과 심지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잘못된 통념이 등장합니다. 씨앗은 작고 자연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농도입니다. 이 작은 씨앗은 영양소의 보고이며 좋든 나쁘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체액을 배출하는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호박씨 섭취를 제한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호박씨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근 소금 섭취에 신경 쓰셨다면 어쩌면 의사가 혈압에 대해 경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소식이 궁금하실 겁니다. 호박씨 맛이 생각보다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마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지는 70세이고 활기가 넘치며 매콤한 간식을 아주 좋아해요. 가게에서 구운 호박씨 한 봉지를 발견했는데 칠리라임 맛이 강하고 진하고 맛있고 바삭바삭했어요. 매일 오후 크로스워드 퍼즐 시간에 마지에게 듬뿍 먹이기 시작했죠. 마치 완벽한 간식 같았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박씨였죠. 하지만 마지가 깨닫지 못한 것은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는 약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자칩도 먹지 않고 가공식품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호박씨 포장지 뒷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나트륨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호박씨 포장지에는 한 줌에 200mg이 넘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위험입니다. 지금 큰 오해가 있습니다. 씨앗이라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씨앗에 소금, 향신료, 방부제가 묻으면 건강상의 이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신장에 미치는 나트륨의 영향에 몸이 더 민감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항상 나베를 읽으세요. 일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5%를 넘으면 다시 넣으세요. 더 좋은 방법은 소금을 넣지 않은 생씨앗을 사서 집에서 구워 먹는 것입니다. 소금, 설탕 또는 이상한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도 씨앗의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호박씨앗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와 언제 먹느냐가 신체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6번째 실수. 밤늦게 씨앗을 먹는 것, 셈을 소개합니다. 73세인 그는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신문을 읽다가 작은 그릇에 호박씨를 먹는 것이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뒤척이며 잠에서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두 가지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호박씨에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특히 누워있을 때 우리 몸은 이러한 영양소를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박씨의 한 부분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소화기관이 쉬어야 할 때에도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오니까 자기 직전에 먹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늦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호박씨를 좋아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다면 저녁 일찍, 이상적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몸이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간과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매우 중요해지는 실수입니다. 씨앗은 천연일 수 있지만 항상 중성인 것은 아닙니다. 7번째 실수. 특정 약과 섞어 먹는 것, 베아트리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76세인 그녀는 활기가 넘치고 항상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호박씨를 뿌리고 점심에는 요구르트에 한 줌을 넣고
저녁 식사 전에도 몇 알을 먹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기 때문에 의사는 혈전 예방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신중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호박씨가 천연이기는 하지만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유익하지만 혈액을 더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는 균형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 약에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씨앗만 약효에 영향을 줄 뿐이죠. 하지만 사실 많은 천연식품은 약물의 체내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인뇨제, 스타틴, 그리고 호박씨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호박씨에는 미네랄과 오일이 혼합되어 있어 상황을 조용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 신장, 혈액 관련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에 호박씨를 많이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호박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 실수. 단지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믿는 것. 70세의 A반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호박씨의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마그네슘, 아연, 건강에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에 좋다고 하더군요. 맞죠?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침 스무디에 호박씨를 넣고 점심 간식에 호박씨 반을 먹고 저녁 샐러드에 호박씨를 더 먹는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면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바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에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좌절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호박씨는 슈퍼푸드잖아요. 우리 모두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푸드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이지 지름길이 아닙니다. 몸에 좋으면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는 위험한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몸은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에 너무 집중하면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호박씨를 맛있게 드세요. 영양가가 높고 아삭아삭하며 건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필요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해봅시다. 음식과 건강을 향한 이 여정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트레일 믹스에 넣거나 수프에 뿌려 먹었을 법한 씨앗처럼 작고 단순한 것이 어떻게 조용하고
천천히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지 참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노력하고 있어요.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고, 더 많이 걷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식품에는 작은 글씨로 된 주의사항이 적혀 있잖아요. 특히 몸이 30살이 안 됐을 때 말이죠. 그건 공평하지 않지만 현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우리에게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한때 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항상 한 발짝 뒤처지고 항상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파트너, 자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아버지, 혹은 항상 간식을 나눠주고 미소를 짓는 동네 이웃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식, 즉 진실되고 근거 있고 단순한 지식이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단한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료품 저장실을 열어보세요. 선반 위에 놓인 호박씨 봉지를 살펴보세요. 나베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언제, 무엇을 먹는지 생각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8가지 실수 중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이끌어 온 우리 몸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여전히 부드럽고 사려 깊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희망찬 진실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적수가 아닙니다. 섬유질,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호박씨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은 자각, 지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뛰어들기 전에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변화를 만들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갑니다. 소화가 더 잘 되고, 잠도 더 잘 자고, 에너지도 더 많이 얻고, 위험도 줄고, 밤에 눕는 순간 마음의 평화도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전에 이러한 실수 중 하나, 아니 전부를 저질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알고 있고, 아는 것이 당신의 몸과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세요.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우리가 알아낸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죠. 호박씨를 먹을 때, 특히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8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죠. 생호박씨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노화된 면역체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회 제공량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과식하기 쉬운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섬유질 과다 섭취였습니다.
물 없이 섬유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인 함량이 높은 씨앗이 나이가 들면서 이미 더 열심히 일하는 신장에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소금과 숨은 나트륨으로 가득 찬 씨앗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씨앗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씨앗을 혈액 희석제나 이뇨제 같은 약물과 함께 먹으면서 그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큰 인간적인 실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그 자체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자각과 지혜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먹은 후 이상한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호박씨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대화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엘더리 위즈덤 가이드를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든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든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아하게 나이 들고 현명하게 먹고 의도적으로 사는데 초점을 맞춘 통찰력, 성찰,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제공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이 알수록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건강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며 영상 하나하나의 지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고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내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